네, 3위 공분 불지르기의 정석.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짐작하시죠? 이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사무장이 어제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1등석에 탔던 유일한 승객이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과 진술 강요 사실까지 조금씩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왔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이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배제시켰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고함과 반말과 삿대질을 하면서 당장 비행기 세워.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폭행과 또 거짓 진술 강요했다는 인터뷰 나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행위를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이 논란거리는 김민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 김 기자. 네. 보면 방금 전에 들어온 얘기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사무장의 집을 찾아갔다가 만나지를 못하고 쪽지만 건넸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예. 또 회사 측에까지 손해가 미치게 되자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무장과 해당 승무원의 집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 부대 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작은 쪽지를 문틈 사이에 남겨놨다는 건데요. 쪽지요. 예. 쪽지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메모일 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담겨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마 사과의 뜻을 전하러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좀 쪽지보다는 장문의 편지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그냥 갑자기 드는데 어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1등석을 탔던 사람의 증언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당시 모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승객은 지금 뭐 CCTV를 통해서 보시면 네.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서 밀친 것을 봤다. 밀친 것 봤다. 네, 예. 또 이 승무원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매뉴얼을 찾고 있었고 승무원들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너 내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뒤에 일반석 쪽에 앉은 사람까지도 다 쳐다볼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으로만 본다면요. 당시 비행기 안에서 굉장한 그 시끄러운 소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해당 승무원이 이런 모습을 당했다면 굉장히 심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이 1등석 승객은 일단 욕설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고 이 사무장애 같은 경우는 욕설이 있고 좀 더 심한 폭언과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도영 차장에게 이거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 모든 걸 다 처음 듣는 말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예.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부조화. 생각하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죠. 예.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을 폭행한 게 없는 거죠. 왜냐? 평소에도 내가 그냥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 것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게 할 만큼 주변에서는 분명히 피해자도 그렇고 제3의 목격자 역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다. 라고 말한다면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태나 평소의 행동에 자신의 행동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게 합니다. 인지부조화 참 펴있는 말인데 김민지 기자. 네. 그런데 네. 저는 이게 더 궁금했어요. 이쪽이 대한항공 쪽이 혹시 입막음을 하려고 네. 뭐 어떤 걸 줬다는 의혹도 있던데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짚어주세요. 지금 대한항공 측의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시 1등석에 앉아있던 승객의 증언을 통해서 폭로가 됐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얘기 뭔 얘기입니까? 대한항공 임원이 사과 차원이라며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한항공 콜센터 측에 이 승객이 항의를 했을 때 나온 대답이라고 합니다. 또 언론 인터뷰를 만약에 하더라도
대한항공 측의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예. 결국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이런 실수를 재빨리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승객이 더 괘씸한 그 마음을 느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아이고, 입막음을과 하려고 모형 비행기 달력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참 이렇게 비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수인 차장. 네. 딸 얘기는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렇다 치고 말이죠. 아버지 조양호 회장도 이 사과문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비판이 있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참 재벌 총수로는 자녀 문제로 아주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5분가량의 짧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만 4차례 허리를 굽히고 1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마치 누군가가 주문한 것대로 연출을 한 것 아니냐. 예. 예,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사과문에 적혀있던 바로 그 메모가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김민기 기자가 보시면 좀 짚어주세요. 예. 예. 네, 지금 대본처럼 보이는 사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사죄 드립니다. 이런 대본 읽어야 한 내용이 나와 있는 데다가 다른 색깔 글씨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 연극의 지문이군요. 그쵸. 사과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연극 대본처럼 이런 거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예. 네,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했습니다만 저기 잠깐 지워졌죠? 맨 위에는 파란 글씨로 서서 90도 인사. 요겁니까, 이런 요거? 대목도 있습니다. 요거.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대국민 사과를 짜여진 각본대로 읽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예,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야, 이거 참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은데, 이동영 차장. 네. 이 대한항공 창사 이래 최고의 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렴, 자, 이 다 필요 없고, 일단 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이 혐의만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생각보다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항공법이나 항공보안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운항 자체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됐을 때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고요. 다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예. 이 폭언과 폭행을 통해서 정상적인 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들 탑10만의 자랑, SNS 질문과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 땅콩 회항은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시청자 질문이 아니라 시청자 의견이네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눈물 증언은 거짓이었습니다. 일말의 연민도 사라졌습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회사 이미지를 먹칠한 사주 일가를 내보내야 수습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대한항공 안 탑니다. 이 뭐 정말 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시청자 질문을 한번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금 전은 의견이었고요. 자, 이거 이동영 차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부 조사와 검찰 조사 사이에 허위 진술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지요? 만일 국토부 조사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죄가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도 강제력이 그 검찰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과태료 부과나 이런 처분을 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서 페널티, 즉 벌금이나 과태료를 조금 더 강하게 매길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남아 있고요. 이 검찰과 이 국토부 조사 진술 내용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이나 어떤 국회에서의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양쪽에서 진술이 달랐다. 그 이유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고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동영 차장 인기 많으시군요. 두 번째 질문 또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시청자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친딸인데 조현아 부사장이 사퇴해도 직원들은 과연 괜찮을까요?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이 더 먼저 불안해하시는군요. 그리고 직원들 SNS를 강제 확인하고 거짓을 말하게 한 것은 인권위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네요. 생각이 좀 신선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주 세밀하게 이 피해자들을 생각해주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이 좀 읽혀지는데요. 이 회사의 분위기로 보면은 사실 저런 걱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무장, 피해자인 이 사무장이 당당하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담하고 진솔하게 밝힌 것으로 봐서는 이 회사 측에서 분명히 뭔가
보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피해는 아마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국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내부 제보도 아니죠. 자기 피해를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확하고 엄정하게 회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뉴욕 한인들 사이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사면 초과해서 헤어나오려면 조현아 전 부사장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지금만큼은 아닌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